시청자 여러분, 차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권 여당인 민주당은 예비경선이 끝났죠. 6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예비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도 독자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최근의 상황들이 대선 주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제 SBS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됐던 여론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재명, 윤석열 아슬아슬합니다. 0.6%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더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 12%, 어쨌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주자들 볼까요? 그다음 홍준표 4.2, 추미애 3.8, 최재형 3.2, 유승민 2.2, 안철수 1.9, 정세균 1.4, 심상정 1.2, 원희룡, 김두관, 박용진. 박용진 후보는 저렇게 나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상 대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인가요? 지난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9%포인트 상승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자 대결, 가상 대결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역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낙연, 윤석열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사생활 문제를 둘러싼 논란, 지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영향 없다, 영향 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 부인의 논문 논란 등이 지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영향 있다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볼까요? 이재명 35, 이낙연 20. 격차가 아직도 상당하긴 합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걸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연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10.2, 유승민 7.7, 심상정 5.7, 정의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의당도 야권이기 때문에 범야권에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5,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는데 3.8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SBS가 의뢰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릴 때마다 이 내용 설명드리는 거 참 힘듭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정치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화석 의원, 어쨌든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 점이 되겠네요. 지금 SBS 여론조사는 예. 4월 달 조사하고 7월 달 조사를 비교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그 등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뭐 일주일 단위로 나오던 그런 여론조사가 이 등락폭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 그다음 이재명 전 지사가 뭐 보합세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약진하는 추세. 이런 추세는 뭐 대충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20%까지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까 저 주영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의원님께는 좀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당,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후보와 함께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적통은 나다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답보 상태인 반면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뭔가 약간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그 지사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TV 토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대 심리가 작동하면서 원래 그리고 이낙연 대표께서 사실 3연론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이미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부동의 일이었죠. 오히려 예.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뭐 되새겨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치권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지지율 변동 폭은 뭐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최근에 다음 주에 두 차례 텔레비전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당 지도부가 그걸 취소했다. 이낙연 후보, 박영진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던데 말이죠. 어떻게 후보하고 상의도 없이 텔레비전 토론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느냐. 이 문제는 어쨌든 정리는 된 겁니까? 뭐 원래란 건 없겠지만요. 보통 사전에 이제 뭐 선례를 좀 찾아보면 보통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후보 측 대리인들과 함께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좀 뭐 여러 가지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좀 TV 토론을 이 상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계신 것 같고요. 아마도 TV 토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이 장점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황보승 의원님. 저희가 사실 오늘 이 문제를 주영재 뉴스브리핑 2부에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이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어느새 빠졌고요. 강요 미수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조금 전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2시 35분이 조금 안 돼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고민할 사안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이런 재판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왜 이동재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지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이 내려졌다면 내려진 대로 판단을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그 이유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정부 여당 쪽,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한동훈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서 과연 이동재 전 기자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내렸는지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보승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고무된 것 같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께서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범야권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저희 당 내를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 중에 원외에 계신 분 중에 제일 먼저 이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국민적 관심과 당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제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내부적으로 말이죠. 의원들마다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해. 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해. 나는 당 안에 있던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런 당 안에 있던 분들을 지지해. 상당히 많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신 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지금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상태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간에 좀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야권 주자 적합도에서는
부동의 1위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의외로 10% 정도의 지지율로 2위로 나타났어요. 홍준표 의원이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선 주자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단들이 아주 강력한 집단들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어떤 그 확장을 하실 수 있을런지 뭐 관심 있게 보는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준표 의원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날짜 잡았다가 그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어서 저희가 다시 날짜를 잡자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뜨고 있는데 저희가 여권 언론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요즘은 뭐 의원 TBS 확장을 뉴스공장에도 나가고 일부러 또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주변에 돕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의원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그 제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판결문의 결론 부분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일했던 기자인데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 윤리를 어기려고 했다. 검찰 고위층과의 선처 가능성 언급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것은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마 처음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밝혔듯이 언론 자유는 최후의 보루로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재판부가 오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즉, 법으로서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를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 이건 취재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는 저희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석 의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의 경우 후보들 간의 신경전, 예비 경선은 상당히 점잖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 본경선이 진행되려면 좀 시간이 남고 지금 경선 연기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전, 설전, 이른바 네거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그 예비 경선하고 그러니까 예비 경선 과정과 끝난 후에 딱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사실은 김 빠진 사이다에서 탄산이 좀 더 주입됐다라는. 이재명 후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하니까 서로 이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민주당 예선을 통과하려면 가장 큰 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라는 1위 후보를 넘어서야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 이재명 연대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재명 지사가 크게 대응을 안 했죠, 사실은.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대응을 안 했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사이다에서 김이 빠지니까 이거는 이재명 다음의 상실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지율마저 이제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자지 탄산을 예전만큼 많이 주입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 김은 들어간 사이다로 다시 이제 돌아온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 간의 어떤 공방, 경쟁 이런 것들이 가열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의원님, 그게 말이죠. 예비 경선 때 단 한 번 약간 긴장이 고조됐던 적이 있잖아요.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물어봤을 때 그 바지라도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럴 때 상당히 그 예비 경선장의 토론장이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됐었는데 그게 하나의 촉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예비 경선이 가열되는 것이 1위 후보에게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마 본 경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는 이번 예비 경선 TV 토론 과정에서 이 지사 측의 어떤 뭐 사이다가 빠져서 지금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혹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바지 발언 같은 그런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발언들이 아예 없었으면
오히려 뭐 밍숭맹숭하게 오히려 TV 토론이 지나갔으면 전혀 이낙연 대표의 뭐 어떤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혹은 이 논란이 없이 그냥 뭐 지나갔을 텐데 불필요한 논란을 좀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지사 측의 어떤 TV 토론팀에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요. 뭐 사이다가 없어서 뭐 문제였는지 혹은 어떤 돌출 발언이나 혹은 이런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게 문제인지 이 부분은 좀 아마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정세균 후보가 어젠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그 당시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던 건 이재명 후보가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다. 여러 번 해명을 했는데 그랬더니 정세균 후보가 바지 토론에 누가 만들어 놓고 짜증이라뇨 라고 정세균 후보가 또 상당히 격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사실 당내 경선에서의 검증 과정 또 뭐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타도까지는 가진 않죠. 근데 야당과 아마 이제 본선을 갈 경우에는 아마 이제 엄청난 야당 측의 공세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아마 그 전에 저희가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검증이든 또 네거티브 공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이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기회를 드렸던 건데 기회를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 썼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 자 그러면요. 요즘 후보들이 또 6명이나 되고 여당 후보들은 또 우리 카메라 기자들이 전부 다 매일매일 또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후보의 발언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론사, 방송 프로그램에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인터뷰를 하는 것 하나 있고 페이스북,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 질문은 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대통령의 가족 또한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생활까지 이것저것 들춰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네,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보다 아래인 총리가 되기 위해서도 이틀 동안 청문회를 받았는데요. 심지어는 며느리 성적증명서 내놓으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황보 의원님, 네. 다른 당 후보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후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대답은 이재명 후보도 들으라고 하는 대답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본인도 예. 반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족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합지 않다. 그 이재명 후보는 결혼 전의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네. 예, 결혼 물어보는 게 전의 그렇죠. 문제다. 그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하는데. 좀 자기가 아차 싶었던 아니 뭐 저희는 발언이라고, 그렇게 예. 연결해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누구라도 본인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장모와 결혼 전 처의 논문 문제.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도 못했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뭐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사생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을 염두에 두고 해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답변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들으라고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저희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죠. 아직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제가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말까지 왜곡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명 반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저 이야기는 정화석 의원 아마 오피러스인가요? 오피러스가 아니라 옵티머스. 옵티머스. 예, 예, 예. 옵티머스 어떤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뭐 보좌관. 예, 측근이 예.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 후보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에 뭐 얘기 소명 예. 반격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결국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재명 다움이 지지율을 지키는데 오히려 더 낫다라는 전략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함께해서 사실은 이제는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맞받아치는 게 훨씬 이 국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데 유리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 서로를 겨냥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박용진 후보가 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박용진 후보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까기, 이쪽도 공격하고 저쪽도 공격하고 정말 그렇게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존과 정책 경쟁보다는 좀 후보가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거티브 분위기에 우려를 표합니다. 구태 정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도 싹 좀 바꿔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구태 정치, 개파 정치, 그리고 네거티브 검증, 흑색성전으로 얼룩지는 경선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박용진이야말로 불안한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이 아닌 실력 있는 젊은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끝났다. 예, 젊은 박용진이야말로 불안한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 후보 이길 수 있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다. 이 박용진 후보가 가장 젊은 후보여서 말은 상당히 거침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박용진 의원님도 워낙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기존에 있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을 좀 더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TV 토론 과정에서 본인께서도 아마 검증을 철저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은 떳떳하고 당당하다라는 표현이시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후보 간에 특히 또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는 그만큼 혹독한 경선, 검증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 전남지사 때 성적표 보면 거의 꼴등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자료까지 내놓고 이재명 후보는 1등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참 대선 후보 경선이라고 하는 거 본선, 경선도 이럴진데 본선이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치열한 선거일지 뭐 가늠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상황 보면 앞으로 야당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언급되는 후보가 15명이신데요. 그럼 네.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원 외에 계신 분들 다 예. 들어오면 15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차 컷오프를 8명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 컷오프를 해서 최종 4명의 후보로 경선을 치른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입니다. 네. 컷오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토론이나 이런 기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15명이 만약에 다 참여한다면 그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예. 보궐선거 때 했던 방식은 1차 때 서류 면접과 예. 1대1 개별 이제 심사위원 면접을 예. 통해서 1차 컷오프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명 다 상대로 해서 뭐 토론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후보가 너무 많아도 또 걱정입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대변인 선발하는 과정, 뭐 이른바 텔레비전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선 후보도 결정한다. 일종의 토너먼트 같은 것도 시행하겠다. 뭐 이건 대체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 최종 한 명을 그런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에는 그 토론이라는 것으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보완제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입장이고요. 팀별 토론 같은 거는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여당 후보들 간의 설전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 요즘 여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검 남내,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여당 경선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